안녕하세요. 더 베이직 필라테스 최쌤입니다. 오늘부터는 해부학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저희 교재를 구매해 주신 분들 대부분이 동영상 강의 자료는 없냐 뭐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해부학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부학 굉장히 머리 아프시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드실 건데, 일단 공부 들어가기에 앞서서 포인트 한 가지만 잡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포인트는 근육의 움직임. 저희는 의료인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운동 강사이기 때문에 운동 강사 입장에서의 해부학을 공부할 때는 포커스를 이거 한 가지만 잡고 가시는 게 혼란을 줄여주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첫인사인데 저희가 이 책을 왜 만들게 됐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냥 조금 더 쉬운 해부학 책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책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목차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해부학적 자세, 신체 면. 그리고 두 번째, 해부학적 방향. 세 번째, 해부학적 움직임. 네 번째, 뼈대. 다섯 번째, 근육의 이해. 그리고 여섯 번째, 근육 파트.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 11번째까지는 세부 근육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파트, 해부학적 자세, 신체 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부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단어들도 많이 나올 거고. 이거를 그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해부학에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부학적 자세, 신체 면. 요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든 해부학 책에 10페이지 이내에 처음에 이런 사진이 다 있을 건데 요게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해부학적 자세, 정의를 한번 볼게요. 정면을 바라보며 발은 나란히 팔은 곧게 편 후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 이 자세가 해부학적 자세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신체의 면 한번 볼게요. 이 신체의 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거는 움직임을 분석하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면을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쭉 보고 부연 설명 다시 드릴게요. 시상면, 정중면이라고도 하고요. 세지탈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면에서 중앙을 수직으로 자른 후 우측, 좌측으로 나눈 면이다. 요 면이 되겠죠. 시상면. 그리고 두 번째 관상면, 이마면이라고도 하고요. 프론탈 플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측면에서 중앙을 수직으로 자른 후 앞면, 뒷면으로 나눈 면. 측면에서 중앙을 수직으로 자른 후 앞면, 뒷면을 나눈 면, 요 면이 되겠죠. 그리고 수평면, 횡단면이라고도 하고요. 트랜스버스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체를 상, 하부로 나누는 면, 요 면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 요거를 외우실 때는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상면은 말 그대로 옆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관상면은 어디? 앞쪽. 그리고 수평면은 어디? 위쪽. 요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임을 분석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게 이 신체의 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움직임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스쿼트나 런지 같은 동작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 동작은 어떤 면에서
관찰이 잘 될까요? 시상면입니다. 스쿼트나 런지는 정면에서 바라보거나 위에서 바라보거나 했을 때 관찰이 제대로 안 되겠죠. 옆쪽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관찰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상면에서의 움직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이드로 움직이는 운동들이겠죠. 외측으로 움직이는 운동들. 예를 들자면 헬스장에서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 덤벨 잡고 레터럴 레이즈, 옆쪽으로 덤벨을 들어 올리는 동작, 그런 동작이 될 수도 있고 사이드 런지 뭐 그런 동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관찰이 잘 되는 동작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터럴 레이즈, 이 동작은 관상면에서 확인되는 동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평면, 위에서 확인되는 동작들 뭐가 있을까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잘 움직이는 동작은 뭐 회전 동작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용어들은 해부학 관련 서적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라서 꼭 외우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두 번째, 해부학적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해부학적 방향은 말 그대로 이 방향을 우리가 정의를 해놓자, 해부학적에서는 오른쪽, 왼쪽, 앞, 뒤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래, 아예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이 언어만 사용을 하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체 방향 1. 자, 신체의 위쪽, 상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위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슈페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 아래쪽 하방, 아래쪽 인페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면, 신체 앞쪽 안테리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체 뒷면, 뒤쪽 후면, 포스테리어 후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내용 있죠. 레터럴 레이즈 말씀드렸잖아요. 덤벨 잡고 팔을 옆으로 쭉 들어 올리는 동작. 똑같아요. 레터럴, 측면, 신체의 중앙에서 멀어지는 방향, 바깥쪽 방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체의 가운데, 기준점에 가까운 방향을 미디얼, 중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신체 방향 두 번째. 보통 이야기를 조금 깊게 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좀 딥하다고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딥, 심부 깊은, 신체 표면에서 신체 안쪽 방향. 그리고 요거는 깊이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신체 표면에 가까운 방향, 그러니까 피부층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건 슈퍼피셜, 표제, 얕은. 그리고 요 사진은 몸통이 기준이 됩니다. 몸통 기준에서 몸통 연결 부위에 가까운 쪽, 다리로 치면 이쪽이 되겠죠. 프록시말, 몸쪽 근위부라고 표현을 하고요. 몸통에서 먼 쪽, 몸통 연결 부위에서 먼 쪽, 디스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손등, 손바닥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세요. 손바닥은 파마라고 부르고요. 수장 바다 쪽. 그리고 손등은 돌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발바닥, 요거는 많이 나올 거예요. 플란타라고 부르고요. 자, 파트 3, 해부학적 움직임 한번 볼게요. 자, 해부학적 움직임은 태아일 때의 자세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태아 자세로의 움직임은 굽힘,
반대로 펴는 움직임은 펴이 됩니다. 이러고 내용이 있는데, 기준은 태아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태아 자세로의 굴곡은 플렉션이 되는 거고, 태아 자세 반대로 펴은 익스텐션이라고 부릅니다. 플렉션과 익스텐션의 개념은 무조건 외우고 넘어가셔야 돼요. 외우고 이해하시고. 자, 처음 한번 볼게요. 해부학적 움직임, 굽힘, 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굽힘이에요. 말 그대로 태아 자세로의 굽힘. 자, 무릎에서 굽혔어요, 이 사람이. 그럼 플렉션이 되겠죠. 반대로 쭉 폈어요. 그러면 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움직임을 관절 조인트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관절 조인트가 이제 무릎이죠. 니 플렉션이다, 니 익스텐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팔을 한번 볼게요. 팔은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쪽으로 들어 올리면 이게 익스텐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예요. 팔을 올리는 동작 굽힘, 팔을 내리는 동작 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을 뒤로 쭉 넘기다가 뒤쪽으로 더 넘겼어요.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는 과다펴, 과신전, 하이퍼 익스텐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몸통을 옆으로 굽혔어요. 쉽게 가쪽 굽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레터럴 플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벌림 모음 한번 볼게요. 팔을 옆으로 쭉 벌렸어요. 그러면 벌림, 외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이비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음, 팔을 안쪽으로 모았어요. 그러면 모음, 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 공부할 때 어떻게 외웠냐면 아닥 있죠. 좀 비속어긴 한데 아닥. 팔을 닫잖아요. 아닥 한다고 해서 아닥션이라고 외웠어요. 예. 요건 팁이니까 그냥 한번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요것도 똑같이 다리 벌림, 외전, 에이비덕션, 모음, 어덕션. 그리고 수평 내전이에요. 수평 모음, 수평 내전. 아까 처음에 신체의 면 볼 때 배웠었죠. 수평면. 수평면에서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수평 내전. 그러니까 호리존탈 어덕션. 요거는 수평 벌림, 수평 외전, 호리존탈 에이비덕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손 발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고 있을 때 엎침, 회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프로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고 있을 때는 뒷침, 회외, 슈피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발로 넘어갈 텐데, 이 발은 특히 좀 잘 보셔야 돼요. 동작들을. 안쪽 번짐, 이 아치 쪽으로 발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건 4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벌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발이 옆쪽으로 빠져 있는 가쪽 번짐, 외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벌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발 나왔을 때 플란타라고 나왔었죠. 발바닥을 플란타라고 얘기한다 나왔었죠. 요거는 플란타, 플렉션이에요. 익스텐션이랑 플렉션이랑 개념은 여기는 없습니다. 둘 다 플렉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바닥 쪽 굽힘, 저축 굴곡,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닥 쪽으로 굽힌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발 바닥 쪽이 아니고 이제 발 등 쪽으로 한번 굽혀 볼게요. 그러면 등 쪽 굽힘, 배측 굴곡, 도지 플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견갑의 움직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견갑을 앞쪽으로 쭉 밀어서 뺐어요. 앞쪽으로 내밀었어요.
그러면 내밈, 전인, 프로트랙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뒤당김, 뒤쪽으로 쭉 밀었을 때 뒤당김, 후인, 리트랙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뭐 헬스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후인, 하강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그게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팔을 들어 올릴 때 물론 다 아시겠지만 견갑이 같이 회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릴 때는 견갑이 상방 회전을 해요. 위쪽 돌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upward ro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팔을 내릴 때는 견갑이 또 하방 회전을 하겠죠. 이쪽 방향으로. 아래쪽 돌림, 하방 회전, 다운워드 로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 후인, 하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웨이트 할 때 많이 쓰는 용어들. 이제 하강 나옵니다. 내림, 하강, 디프레션이라고 부르고요. 올림, 반대로 거상, 엘리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밑에는 용어를 쭉 모아놨으니까 요거는 한번 좀 쭉 보시고 외우시는 게 좋아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 보시다 보면은 책 한두 권만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네, 한번 쭉 보시고 외우세요. 자, 4번 파트 뼈대 한번 볼게요. 자, 첫째 장에는 앞쪽 뼈대, 그리고 둘째 장에는 뒤쪽 뼈대. 이런 뼈의 명칭들이 옆에 다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육을 공부해야 되지 왜 뼈를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몇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뼈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겠죠. 힘은 뭐가 만드나요? 근육이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와 근육과의 상호관계를 거쳐서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알고 가야 해요. 자, 그쯤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굉장히 많은 뼈의 명칭들이 이렇게 쭉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척추. 척추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관절. 그리고 세 번째, 견갑. 이렇게 한 세 가지는 이따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하다, 그 정도만 일단 요번 장에서는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동그랗게 표시된 작은 것들이 있어요. 앞에선 ASIS, 뒤에서는 유양돌기, 견봉, PSIS, 그리고 대전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본인 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이게 왜 중요하냐, 저희는 이제 필라테스 강습을 하게 되면 체형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실 거예요. 체형평가를 하실 때 요런 부분들이 포인트로 사용이 된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좌우 밸런스나 그런 부분들을 이 포인트를 통해서 책정을 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척추 한번 볼게요. 척추는 경추 7개, 그 흉추 12개, 요추 5개로 이루어진 뼈의 집합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는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시냐, 간단하게 아침을 7시에 먹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점심은 우리 12시에 먹을게요. 자, 저녁은
다이어트 중이라 조금 일찍 먹을게요. 5시.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천골, 엉치뼈라는 애가 있고, 그 아래쪽은 미골, 꼬리뼈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골 같은 경우는 학계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 이게 원래는 꼬리였는데 퇴화 과정에서 생겨난 뼈가 미골이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얘기가 조금 뒤집혔습니다. 이건 그게 아니라 앉을 때 안정화를 도와주는 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그냥 그런 얘기가 있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척추를 위에서 본 절단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거 딱 2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극돌기, 가시돌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번째, 횡돌기, 가로돌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2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신체 안정화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근육 중에 하나가 이 척추 기립근이에요. 그 척추 기립근이 나올 때 이쪽 부분으로 이제 근육이 기시 정지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거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밑에 옆에서 본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뭐 극돌기, 가시돌기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외우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견갑골을 한번 볼게요. 견갑골을 보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 관절와라는 애가 있고 그 위에 상완골이 붙어 있는 형태예요. 움직이는 형태가 이 관절와 안쪽에서 이 골두가 계속 자유롭게 움직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절와 이 형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아이스크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에 공이 굉장히 큰데 이 아래쪽은 지지 면적이 굉장히 빈약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유롭긴 하지만 안정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어깨 쪽에 부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어깨 탈구라고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보시면 견봉, 위쪽에 오회돌기, 그리고 위쪽 각, 위각, 상각, 그리고 안쪽에 어깨뼈 오목, 견갑 하와, 그리고 안쪽 면 내측면, 그리고 밑에 쪽면 하각, 그리고 외측면 가쪽 모서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건 정면에서 본 사진이고 요거는 뒷면에서 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런 외측연, 하간, 내측연 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왜 외우고 가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렬이 틀어진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렬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요런 포인트들이 사용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갑극이나 극하와 뭐 이런 것들 만져보면서 위치를 확인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판별이 가능하다.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고관절을 한번 볼게요. 고관절에 있는 이 와도 위에 있는 이 관절와와 비슷한 구조예요. 하지만 얘는 불안정하다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얘는 조금 다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변에 있는 인대들의 차이도 있어요. 이 고관절에 있는 인대는 굉장히 튼튼한 구조고요. 그리고 이 견갑골에 있는 인대 같은 경우는 튼튼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리던 거 그대로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이 고관절의 관절완은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지 면적이 넓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이 확보가 된 상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은 아까 처음에 그 큰 뼈 사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전상 장골극 위압 엉덩뼈가시 ASIS 라고 말씀드린 거, 그리고 뒤에 후상 장골극 PSIS 라고 말씀드렸던 거, 요거 두 가지는 본인 몸에서 지금 당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골반의 안정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부분이 엉덩이고 이 부분이 배 쪽이에요. 근데 ASIS 전상 장골극이 요쯤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SIS. 그리고 후상 장골극이 요쯤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PSIS. 요거를 기준으로 이게 골반이 전방 경사냐 후방 경사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평행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 ASIS와 PSIS의 각도를 재주는 거예요. 이 각을 기준으로 삼는데 5도에서 10도 정도가 정상 범주 내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PSIS가 위쪽으로 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가 15도가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전방 경사로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PSIS가 ASIS랑 평행을 이루는 위치에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후방 경사다,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파트, 근육의 이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근수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회원들한테 티칭을 할 때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고 계실 거예요. 자, 회원님 수축하세요. 그 다음 이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사실상 운동에서의 이완이라는 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 이완이라고 명칭하는 것들도 수축의 일환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 한번 알아볼게요. 이 근수축을 정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 친구가 덤벨 컬을 하고 있어요. 덤벨 컬을 하고 있는데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리는 수축을 뭐라고 하냐, 구심성 수축, 콘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육의 길이는 들어 올리니까 짧아지겠죠. 관절의 각도 작아집니다. 다른 말로는 단축성 수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이에요. 내릴 때는 원심성 수축, 익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육의 길이는 길어지고요. 관절의 각은 커집니다. 이렇게 그냥 내릴 때 힘을 빼고 툭 내려놓으면은 이건 원심성 수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면서 그 힘을 느끼면서 천천히 내려주는 동작, 필라테스에서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움직임 중에 하나죠. 이 원심성 수축, 다른 말로는 신장성 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등척성 수축 한번 볼게요.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육의 길이는 고정, 관절의 각 역시 고정,
말 그대로 힘이 고정된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누워 있거나 그럴 때는 등척성 수축이 아니에요. 근육이 개입되고 있는 등척성 수축을 등척성 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플랭크 같은 동작이 대표적인 등척성 수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옆에 사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정의를 한번 해놓은 거예요. 근육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 근육은 이거, 저 근육은 저거,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관점이 어느 근육이 많이 사용이 되냐 라는 뜻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덤벨 컬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 상완 이두근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근육이 주동근이 됩니다. 주동근 반대쪽에서 이 대항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쪽에서 늘어나 주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해주는 근육을 기랑근, 다른 말로 대항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동근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이 일을 조금 도와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뭐냐? 협력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움직임이 일어날 때 신체에 고정되는 근육을 고정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도 필수적으로 외우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근육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골격근, 두 번째 심장근, 세 번째 내장근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지문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골격근은 뼈에 붙어서 신체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이다. 자, 심장근은 심장에 있는 근육이다. 내장근은 우리 몸의 내부 장기들의 벽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근육은 뭔가요? 골격근이죠. 자, 골격근을 통틀어서 우리는 수위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심장근이나 내장근은 뭐라고 부를까요? 불수위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 수위근은 쉽게 얘기해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수위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 친구는 뭘까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을 불수위근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자, 밑에 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옆에 골격근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육이 있어요.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건 뭐다? 힘줄, 건이다. 가끔씩 이 힘줄이 인대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헷갈리실 수 있어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요걸 간단하게 구분을 하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밑에 뼈가 있어요. 뼈랑 뼈를 잇는 거. 이게 뭐다? 인대예요. 뼈랑 근육을 잇는 거는 힘줄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요게 골격근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근육이에요. 근데 이 골격근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안쪽에 보면 이 근육 다발이라는 애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이 안쪽으로. 그래서 뭐 근육이 파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근육이 파열되는 경우는 이 근육 다발 전부가 파열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이 부분이 파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익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수익은 골격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골격근도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지근, 두 번째는 속근. 자, 옆에를 읽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근은 말 그대로 지구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 똑같죠? 자, 속근은 말 그대로 속력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설명을 한번 볼게요. 지근
지구력,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근육, 적색 근섬유라고도 하며 1형 근섬유다. 타입 1 근섬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속근, 폭발력, 폭발적인 힘을 사용할 때의 근육, 흰색 근섬유라고도 하며 2형 근섬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입 2 근섬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밑에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은 지근과 속근의 비율이 5대5 정도로 나타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의 한정된 내용이에요. 운동선수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트레이닝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근육이 발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윙스 님이 좋아하시는 분 있죠. 우사인 볼트. 이 선수가 속근의 비율이 무려 75%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뛰시는 거겠죠. 밑에 표 보시면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 이해만 하고 넘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6번째 파트, 근육 파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째 장에는 앞쪽에 있는 근육들의 명칭이 화살표랑 같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장에는 뒤쪽에 있는 근육의 명칭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얻고 가야 될 거는 이 근육의 디테일한 기시나 정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근육이 여기에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표시된 것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뒤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묶여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묶여 있는 근육들은 이 근육의 기능이 거의 같거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근육을 공부를 할 때는 딱 3가지 포인트만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기식, 자, 두 번째 정지, 그리고 세 번째 근육의 결. 요거 3가지만 알고 계시면은 이 근육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승모근이 있어요. 자, 승모근이 척추 쪽에서 시작이 돼서 견갑대 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결은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이 정도만 알아도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견갑 쪽에 붙어 있고 척추 쪽에 붙어 있으니까 척추와 견갑을 모아주겠죠. 예,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힌트를 많이 얻어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세부적인 근육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 오늘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